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부동산을 단지 사고 판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만 보면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든 아니면 그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관점은 좀 다양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내용의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 좀 더 큰 경제 상황이라든지 부동산의 이슈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다양한 관점을 소개해 드릴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아니면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꼭 부동산에 대해서만 어떤 처리를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출에 관한 거, 경제 상황에 관한 거, 또 개별적인 부동산 물건에 관한 거, 제 경험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조해서 들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용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에 대한 또 부동산 투자에 관한 어느 정도의 눈이 길러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 이자를 못 내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대출 자체를 못 받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을 크게 소비성 대출하고 그 외에 지렛대 역할을 하는 대출 두 가지로 봅니다. 물론 이런 대출을 꼭 나는 어떤 대출로 받는다, 어떤 대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데 대출 자체가 주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대출은 다 갚아야 한다는 꼭 빚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꼭 빚으로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는 의견이 분분하죠. 대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착각이 있죠. 일반 사람들이 많이 흔히 빠지는 그런 생각의 대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물건을 한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자기 돈 2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대출을 승계를 받든지 아니면 새로 대출을 내도 적어도 8천만 원 정도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자들은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죠. 이자는 둘째 치고라도. 그런데 대출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을 될 수 있으면 적게 받으려고 해요. 이자를 줄이려고.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출을 90% 정도 나왔다고 쳐더라도 90%를 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자신이 모은 돈과 합쳐가지고 대출을 적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부동산을 5년 정도 보유한다고 치면 대출 이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이 더 크니까요. 그거를 일부러 모른 척 한다라기보다는 많이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지불해야 되는 금액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시세 차익은 아직 가지지 않은 거니까 불확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 초보 투자자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런데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위험이 큰 것도 아니고 대출을 적게 받는다고 해가지고 안정적인 것도 아니더라고요. 돈의 흐름상 대출을 적게 받으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대출을 많이 받으면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이자 비용이 많은데 그 이자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과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는 솔직히 대출을 많이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에 있어요. 무너져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올라도 쉽게 오르지 않는 그런 안정성에 있는데 요즘은 워낙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과연 부동산이 정말 안전할까? 이런 생각까지 저도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출은 어떤 식으로든 꼭 필요한 거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렛대 역할을 더 크게 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먼저 떨쳐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달리 하게 되면 대출은 자본주의 속성상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에 대한 생각이 빚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갇혀 있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주어도 걱정, 또 많이 빌리게 되면 이자 걱정,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사회 초년생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모은 돈을 최대한 투자를 해서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성비가 좋게 만드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가성비 좋은 물건이 없어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아파트를 고르라고 제가 추천을 하긴 했는데 얼마나 그 친구에게 먹혔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대출을 최대한 적게 받고 나가는 이자를 최소한으로 적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게 되면 돈에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요. 부동산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야 되죠. 아파트 저층이 왜 가격이 쌀까요? 아파트 로얄층은 왜 가격이 비싸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선호하는 가격이 반영돼서 비싼 거고, 낮은 저층은 선호하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우선순위보다는 나중에 내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단순히 이 부분으로 해서 내가 나아질 수 있다, 단순히 내가 지금 대출 이자를 적게 내니까 나의 부담감이 완화되었다, 이런 것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느끼는 대출이라는 거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꼬박꼬박 내는 대출 이자가 늘어날 수가 있나? 아니면 내가 우량한 부동산을 선택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더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어떤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우량한 물건을 선택하자라는 데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우선 대출에 대한 생각만 조금 엿봐도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를 극명하게 알 수 있죠. 물론 적은 돈을 들이고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은행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집단이다 보니까 가장 우량한 물건에 더 많은 대출을 해주려고 하죠. 이 삼박자가 마저 떨어져야 솔직히 은행에서도 대출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우량한 고객이다, 신용 점수를 올려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 질문드린 대출을 받고 이자를 못 내는 사람하고 대출 자체를 못 받는 그 사람하고 비율을 따지면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온다는 대출을 줄여서 이자 부분을 줄인다? 아직 배워야 할 게 한참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안 되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소비성으로 쓴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생활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빌려준다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신이 쓰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큰 폭으로 좋다 낫다 말할 수는 없는데, 부동산의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은 최대한 많이 받아야죠. 그 물건을 다른 경쟁 물건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물건이라고 선택하고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이자도 많이 낼 생각을 하고 시세 차익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부동산을 고르는 그 기준에 있어서 출발선상부터 잘못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방에 있는 100평의 땅과 수도권에 있는 100평의 땅이 가격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대출금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가치에 따라 부동산 대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량한 부동산 물건을 선택하면 대출이 많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량한 물건을 보유하고 또 그런 물건을 보유하려고 하면 신용 상태에 다르겠지만 대출은 일단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고, 부동산 투자자라면 대출을 염두에 두지 않는 부동산 투자는 사실상 시세 차익에 대한 예측성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재테크나 대출을 열심히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량한 부동산 물건을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다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것 아니겠죠. 그런데 이거 하나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관점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는
많이 변하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에 있었더니 이런 거 하나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출금이 얼마나 나오고 내가 보유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또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자는 감당이 가능하다.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겠지만 대출에 관한 선택지는 부동산 가치와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예측성,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부동산을 보는 눈, 관점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시다면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출금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한가? 적게 받는 것이 유리한가? 이 대출금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물건 가치가 올라서 대출금도 더 높게 책정이 될 것인가?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셔도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